자, 계속해서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그다음에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묶어서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수용 방식에서 한 문제 보통 4배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환지 방식에서 역시 약 한 문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30회 때 나왔던 문제,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옳은 것은 해서 지방공사. 자, 뒤에 보니까 동의 없이 자,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공공시행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도 수용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취지. 지자체 보증 없이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요걸 이제 옳게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 자, 도시개발 채권,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하는 거, 공공시행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다? 지급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 시행자의 경우 지급 보증 받아야죠. 뭘 할 수 있다?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맥락 하나씩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정보장 아닌 시행자, 조성토지를 공급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해서 선수금이라는 개념인데요. 일단 승인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인데, 이거 시험 문제 풀 때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형지 면적 3분의 1까지만 가능하고요. 3분의 1 초과해서 공급할 수 없다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뒤만 봐야 돼. 수의 계약의 방법에 의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외웠던 게 추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택지와 공장 용지는 어떻다?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어떻다? 수의 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지, 수의 계약의 방법에 의해야 된다면 틀린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는 답은 상당히 쉽게 구성했던 주제.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다? 지급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해서 일단 문제 보시고 나서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수용 방식 관련한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옳은 것은 해서, 자,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 끝머리 수용을 할 수 있다. 어렵습니다. 주어 지정권자가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다. 버거워요. 2번 질문.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수용에 관한 조항, 이건 아니고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몰라. 자, 3번 질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앞에 세목 고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해서 요걸 답으로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27회 때 구성이 됐으니까 똑같이 국토계획법에서는 실시 계획에 고시가 있게 되면 어떻다? 바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주제도 같이 준비를 해 주십사. 그래서 아까 실세 고시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1까지. 숫자는 거의 포인트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자,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해서 보시다시피 숫자는 전반적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게 27회 때 5번 지문에 제일 뒤에다 깔았어요. 그리고 30회 때 지자체 시행자 지급 보증 없이도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는 출제 기술들에서 이 문제 답은요 3번이라고 하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특히 숫자만 이제 배제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문제가 되게 쉬워지고요. 이걸 꼼꼼히 다 분석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확인하실 주제 검토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도시개발 채권 등에 관한 설명 틀리고. 자, 이거 외울 게 3개가 있었죠. 승인이라고 하는 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도시개발 채권에, 자, 그 관련해서, 상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 자, 원금, 자,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 5년부터 10년까지 범주에서 조례로 정한다. 세 번째 이슈가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그리고 이제, 중도 상환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갈 때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라고 하는 거, 이 지방채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승인 받아서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상환기간 5년부터 10년. 세 번째 이슈가 중도 상환. 나머지가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이렇게 최대 4가지가 도시개발 채권에서 출제 포인트가 된다. 해서 원금 5년, 이자 2년 맞고요. 자, 끝머리. 자, 3번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된다. 이런 거 보시면 안 돼. 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뭐를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쟁점,
중도 상환 신청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상환기간 5년부터 10년까지인데 잘못 매입, 초과 매입, 차고 매입 등이 있으면 어떻다?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중도 상환을 신청한다는 얘기는 중도 상환할 수 있다. 돈 구워줬던 거 미리 돌려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28회 때요. 중도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 문제 구조를 보셔야 돼. 나중에 훈련이 좀 되게 되면 이걸 쫙 5번 지문만 한번 쫙 스크린을 해보시게 되면 기가 막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어떤 주제가 나와 있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출제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5번 지문이 대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 답은 어디가 있었지? 바로 1번 가지고 답을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를 또 검토를 해볼게. 24회 때 문제 옛날 문제구나. 그래서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 도시개발채권 옳은 건. 자, 의미 설명드리면 토지상환채권은 원래 수용방식으로 사업 시행을 하면서 현금 보상을 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보상하지 않고 앞으로 만들어지기를 토지 건축물로 주겠다라는 것을 토지상환채권이라고 하는 것. 지자체가 도시개발사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돈을 빌리는 것을 도시개발채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걸 묶어서 이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도시개발적 끝머리 가야 돼.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지자체가 돈을 꾸는 것을 뭐라고 한다? 도시개발채권. 절대 중간을 보시면 안 돼. 함정, 중간을 트릭을 써서 함정에 빠질 가능성 하고요. 그냥 중간을 안 읽어서 얻는 이익이 있다면 중간을 안 읽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틀렸고요. 답이 아니고요. 2번, 3번 없다 틀리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자 4번 시도지사 끝머리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아이 4번을 답으로 구성을 했고요. 원금 5년, 이자 2년 숫자 바꿔치기해서 답이 아니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하여튼 숫자 중에서 몇 개 외우는 걸 제외하고 가능하면 숫자는 피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4번으로 구성을 하죠. 그래서 다시 도시개발채권에서는 첫 번째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상환기간 5년부터 10년. 이게 정상적인 상환기간. 또 하나가 중도 상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 토지 상환채권 아까에서 30회 때 문제 보셨다시피 믿을 수 있는 공동시행자는 지급보증 없이 토지 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다. 믿을 수 없는 자는 어떻다? 지급보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잡아가게 되죠. 자, 그 정도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채권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뒤를 봐야 돼. 중도 상환할 수 있다 해서 답 몇 번? 1번 이렇게 구성하죠. 아까 우리 28회 때 나왔던 문제와 비교를 해봐야 돼. 28회 때 구성을 할 때 지금 이제 상환 기간 가지고 구성을 했었고요. 5번 지문에 뭐라고? 중도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연 보지 마시고 그럼 당연히 어떻다? 중도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28회 때 이어서 29회 때 28회 때 5번 지문에 배치했던 것을 29회 때는 제일 위에다가 중도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 아니야. 돈 얘기는 다 지자체장. 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년부터 10년까지인데 3년부터 10년에서 숫자 답 아니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원금 5년, 이자 2년. 자, 5번 같은 건 웃기려고 하는 소리야. 의미도 없는 숫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외운 몇 개 숫자를 제외하고 최대한 숫자는 다 배제하는 것으로 가시게 되면 찍는 족족 다 답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보게 되면 원형지 관련해서 자, 일단 원형지 관련해서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슈. 거의 중요한 쟁점 아니고요. 원형지 공급하기에 겁나 싸게 공급한다 해서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 감비 이렇게 외웠던 바가 있었고요. 세 번째, 국가지자체 원형지 전매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답이 되는 주제를 찾아보셔야 돼. 해서 자, 끄트머리 원형지를 공장 구조로 사용하는 사람은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3분의 1까지 공급될 수 있다. 틀린 걸 고르셔야 되니까 숫자를 맞게 구성하고요. 뒤에 첨부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찍으면 죽어버려야 되지. 해서 첨부한다, 제출한다 이런 것들은 전혀 답이 되지 않는다. 끄트머리 지자체 5번쯤은 지자체 뭐라 할 수 있다? 매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 공부하는 거 3분의 1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5번 국가지자체
매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도 그래요. 1번 지문은 뭐 그렇다 치고 상당 듣도 보도 못한 얘기. 공장 부지로도 원형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학교 용지도 마찬가지고. 3분의 1 얘기는 끊임없이 나왔었고, 요거 이미 그 전에 나왔던 쟁점에 국가 지자체 매각할 수 있다. 요 쟁점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럼 남는 게 얘밖에 없는 거예요. 첨부한다 이런 걸 피하게 되면.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실 때 계속해서 테크닉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실 거.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 그럼 이제 25회 때게 나오고 다른 주제가 안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유력한 문제가 바로 국가 지자체. 중간에 뭐라고 막 써.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어떻다?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국가 지자체는 투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나기 전이라도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요. 조성토지 공급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끝머리 가볼까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뭐를 얘기해? 2번 지문 보니까 자 없다.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없다. 틀렸죠? 그래서 택지와 공장 용지는 어떻다?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의 계획의 방법을 할 수 없다. 없다 해서 2번, 4번, 5번. 자, 쳐버리게 되면 없다. 3개 나왔거든요. 남는 게 1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가 될 테고. 자, 3번을 답으로 구성했어요. 그래서 감정가의 정의해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금액의 산술 평균치라고 하는 것을 갖고 답을 구성을 했어요. 이 문제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뭐 3번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게 되면 자 2번 그 다음에 4번 5번 자 택지와 공장 용지 추첨이 가능했었고 나머지는 수의 계획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던 사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 하면 2번 4번 5번 제거하게 되면 1번 4번 물반 고기반 절차 답이 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왜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법에 전혀 없는 말을 써가지고 아주 어렵게 나왔던 주제에서 바로 조성토지의 공급가격 원칙은 감정가라고 하는 거. 그 얘기를 가지고 감정가의 정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하는 금액의 산술 평균치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해서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환지 방식 얘기인데요. 자, 일단 바로 겁나 쉽게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자,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준공검사 전에 채비지 사용할 수 없다. 자, 다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뭘 찾아? 없다라도 하나 찾아보셔야 돼. 그냥 이런 문제는 풀라고 내는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16년간 처음 나왔던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의미는 이런 식이었었죠.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 목소로 빼놓은 땅을 채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테고. 자, 원래 자, 준공검사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준공 전에 허가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채비지와 관련해서는 준공 전에 허가 없이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내용. 이런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는 지금 법정 카페에서 출제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원칙은 이제 환지 방식 관련한 파트가 돼야 되는데 있었고요. 하나 더 확인을 해볼까요? 자, 조성토지 등의 공급 등 관련해서 자, 1번 26회 뜬 문제. 지자체, 자, 토지 상환채권 발행할 수 없다. 아까 우리 지자체, 지방공사 이런 애들은 지급 보증 없이도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 2번 지자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지 수용할 수 있다. 틀렸죠? 공공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 자, 3번 시행자 받을 수 없다. 얼마나 감사한 지문이야? 없다. 틀린 지문. 4번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든 간에 다 어떻다?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조성토지 공급 등 관련해서 원칙은 감정가. 그래서 감정평가업자 등이 감정평가하는 금액의 산술 평균치 이게 원칙이 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 등에 있어서는 다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답은 4번 뽑았고요. 숫자 3분의 1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들을 잡아내셔야 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한하고 돌아서면 자, 잊어버리고 시험장 가면 더더욱 기억 안 나고 해서 그때는 패턴을 잡아내는 게 포인트에서 자, 우리가 기억할 거 뭐라고요? 점점점 나오게 되면 다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25
25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 같은데, 자, 이 문제 24회 때 문제구나. 거의 의미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끄트머리 보면 가야 돼. 자,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문제 요즘에 잘 안 내는 패턴이에요. 답은 5번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쭉 필요한 시설을 예시하면서 무료의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토시를 바꿔 측에서 출제가 됐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걸 외워서 푼다는 거의 불능에 가깝고요. 의미가 없고 이건 그날 가서 컨디션에 따라 찍는 수밖에 없다. 이걸 굳이 무료, 유료 써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후로 한 번도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오히려 문제 패턴은 아무거나 끌고 들어와서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요. 우리 요약집 내용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4페이지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 발행, 자, 공통적인 이슈, 바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상환기간 5년부터 10년까지 썼고요. 자, 끄트머리 중도 상환 신청할 수 있다.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중간 보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 원금 5년, 이자 2년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등 관련해서 공공시행자에서 수용 관련해서 지자체 지방공사 동의 없이도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토지 상환채권, 지자체 지방공사 지급 보증 없이도 토지 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시행자의 경우는 일정한 동의 등 얻어야 되고요. 지급 보증을 받아야지 토지 상환채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 물론 실제 문제 구성할 때는 항상 공공 시행자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형지 관련해서 3분의 1이었었고요. 공급가격 원칙은 감정가해서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매지역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원형지 개발, 국가지자체는 어떻다? 자, 매각할 수 있다. 중간 보지 마시고 국가지자체는 어떻다?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것이고 조성토지 공급 방법 해서 가격에서 원칙은 감정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하는 금액에 산술 평균한 금액에서 법이 개정이 된 전에는 감정평가업자라고 했다가 지금은 법을 바꿔서 감정평가 법인 등이 이렇게 갈 것. 한편 공급과 자 관련해서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모두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방법에서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나머지 수의계획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해서 추첨 관련해서는 택지와 공장용지, 주택용지와 공장용지는 어떻다?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아까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해야 된다라든가 수의계획의 방식으로 공급해야 된다. 이런 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경쟁 입찰이 되게 될 테고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의계획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거 수의계획은 외울 수 없으니까 추첨, 택지와 공장용지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슈가 됐었고요. 이 정도가 지금 이제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 개발 사업 얘기였고, 바로 이어서 이제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 개발 사업 관련 문제 보시고 나서 쟁점들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지 방식 관련한 쟁점, 신방차 환지 계획 작성 방법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해서 자, 문제 보니까 이거는 이제 가장 쉬운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해서 환지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과론에 들어갈 내용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해서 자, 토지에 관한 권리를 다시 토지로 이전 방식. 이걸 우리가 평면 환지. 자, 환지 전 토지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자,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아파트 구분 소유권을 주는 것을 입체 환지라고 하는 거에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고요. 뭐 워낙 쉬웠던 문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라는 개념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계산 문제 나와 있나요? 해서 자, 지금 보니까 토지 부담률을 구하시오, 평균 토지 부담률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요약집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175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환지 계획구역 면적에서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과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두 개를 뺀 것. 그 다음에 이제 보류지 면적에서 조합인 시행자의 소유 면적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자, 공공시설 면적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환지 계획구역 분목값은요, 여기 환지 계획구역 면적에서 환지
계획구역 면적에서 시행자 들어가죠. 그래서 시행자가 소유하는 면적 1만 제곱미터, 자, 환지 계획구역 면적이 지금 20만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면적, 그 다음에 자 1만 되게 될 테고요. 공공시설 면적 2만 해서 분목가슴 17만. 자, 그 다음에 보류지 면적 10만 6,500에서 자 역시 만하고 2만 해서 그냥 이 기계적으로 가는 문제, 계산 문제 형태, 이게 평균 토지 부담률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분목값, 환지 계획구역 면적,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봤고요. 보류지 면적에서 시행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가 이제 27회 구성이 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낼 때 출제위원들은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 전형이 되게 됩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에 전형이 돼서 어찌됐든 이 계산 문제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환시보시 제가 이런 식으로 머리 글자 따서 공식 정리를 해놨고요. 비례율이라고 하는 거 역시 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계산 문제 형식 중에서 둘 다 이제 죽으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 비례율 문제, 지금 비례율은 환지 전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환지 후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서 만들어진 가격에서 공사비를 뺀 금액. 이건 간단하죠. 40분의 60 해서 1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존에 다뤄졌던 주제 환시 보시액이 평균 토지 부담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비례율 이런 공식들 놓치면 안 돼요. 이건 이제 둘 다 시행 규칙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겁나 어렵게 구성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해 볼 주제. 자, 30회 문제인가요? 29회 때 문제. 도시개발 법령상, 자,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겁나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시행자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 토지평가협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그에 앞서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해야 된다 해서 이게 이제 기존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을 토지의 가격을 비교하는 과정, 이게 바로 토지평가협의회라는 기구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해서 앞에 우리 문제 중에서 그런 거 하나 있었잖아요. 다른 거 아니었고 뭐가 있었냐면 저거 있었다. 지금 앞에서 이제 논의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규약에 포함될 사항, 환지 방식일 때만 규약에 포함될 사항 아닌가를 고르시해서 주된 사무소 의문 이런 것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이 토지평가협의 몰라도 돼. 자, 2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환지계획 작성할 때 시군 구청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틀리든 맞든 답이 되지 않는다. 3번 자, 끄트머리 의견서를 포인트 뭐라고요? 제출할 수 있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이런 걸 우리가 철차라고 부르고 답이 되지 않는다. 4번 지문 환지 계획이 정해진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가장 기본이죠. 모든 권리공개 이전 확정은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갈 테고요.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에 끄트머리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 요약지 175페이지 첫 번째 주제죠. 설무 후유 이렇게 머리 글자 따서 외우자고 했습니다. 29회 때 구성이 됐던 거 환지 설계 시 이 가격은 무라고 했으니까 가격을 변경할 수 없을 테고요. 환지 후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떻다?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인가된 환지 계획을 보니까 B라는 토지를 받기로 돼 있다. 그래서 A라는 토지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경할 수 없다. 환지 설계 시 종전 토지의 가격은 어떻다? 변경할 수 없다. 그런데 B라는 토지의 가격은 경우에 따라서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도로가 이렇게 없기로 했다. 도로가 갑자기 설치가 되게 되면 B 토지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환지 후 분양받을 토지의 가격은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주를 넘어서긴 하지만은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청산금이라는 것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거, 정비법에서 관리처분 계획은 청산금, 분담금이 미리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될 때 확정이 되는 데 비해서 환지 계획은 소위 청산금이라는 것을 미리 정할 수 없다. 왜? 종전 토지 가격이라는 것은 변화를 줄 수가 없지만은 자, 환지 후 토지의 가격은 어떻다? 변화를 줄 수가 있다. 예외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환지 설계 시, 자, 최초를 얘기합니다. 이때는 끄트머리 뭐라고요?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환지 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지 보면 설계시 평가에 뒤에 보니 환지 설계시 점점점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환지 후 점점점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제일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어려웠던 주제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떡 같은 문제를 구성을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3번 배제하셔야 돼. 3번 배제하셔야 돼. 제출한다 이딴 것들 제거하면 이제 25%의 화자 4분의 1의 확률로 가.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도 가치가 없어. 배제하시게 되면 점점 요 3번은 알잖아. 자, 4번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종전의 토지로 본다는 어렵지 않았던 주제.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주제 설무후유라고 해서 환지 설계 시 그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변경할 수 없고 환지 후 토지의 평가액 등은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설무후유 제일 어려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보겠습니다. 자,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뒤에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 다 맞는다고 해서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 뒤에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 따로 외우는 거 없어요. 우리 앞에서 실시계획 인가 관련해서 자, 앞에서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써도 변경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외웠던 거고 그걸 뛰어넘는 숫자를 뛰어넘거나 하는 경우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근데 환지계획 변경 인가는 따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3번 지문이요. 자,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없다인데 오른편. 이건 꼭 외우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환지계획 작성에서 자, 땅을 받지 않겠다. 환지 제외 신청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땅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대신 거기에 임차권자가 입게 되면 그 사람의 동의 얻어야지 어떻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권자가 동의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없다인데 오른편. 좀 이따 이제 환지 예정지 지정되면 종전토지 더 이상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없다인데 오른편.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자,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도 임차권이 소멸한다. 틀렸죠? 환지 예정지 지정은 사용식 권능의 이전을 얘기하니까 종전 토지에서 임차권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환지 예정지에서 사용수익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 요거 하나 어렵지 않다.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끝나는 때 소멸한다. 뒤에서 우리 논의했지만 취득한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소멸한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권리 이전 얘기 뒤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환지 제외라고 하는 거, 환지 제외 대상 관련해서 임차권자의 승낙이 있어야지, 동의 있어야지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 봅니다. 자, 24회 문제.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틀린 것을 고르시오. 시행자 끄트머리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대충 읽어요. 어차피 함정파면 어차피 죽게 돼 있어. 해서 시행자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해서 시행자, 자, 도시개발사업에 들은 비용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 목소로 빼놓은 땅을 채비지, 그 외에 보류지라는 개념이 있다. 해서 채비지를 포함해서 일반인에게 분양하지 않는 토지를 보류지라는 표현을 쓰죠. 자, 2번 시행자 끝머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3번 시행자 채비지 용도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뒤에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잘 모르겠고 5번 채비지 환지 계획 수정원자가 환지 처분 공고날의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옛날 문제이긴 한데 채비지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게 된다. 이 문제가 좀 옛날 문제야. 문제를 보다 보면 지저분해. 옛날 문제들이 약간 토시 장난치는 문제가 있었는데 24회 때 문제 이거고요. 그렇게 큰 이슈 안 됩니다. 그래서 채비지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어떻다?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뽑았던 사례. 이 중에 4번 같은 건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공부를 대충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간에 잘 모를 얘기가 곳곳에서 쏟아져 나와. 이 기출문제를 지금 한 5번, 10번 해도 볼 때마다 새로워. 왜? 사람의 기억이 유한하기 때문에. 또 똑같은 문제가 시험에 있다 할지라도
답이 되지 않는 주제는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걸 운명을 해치겠다고 생각하면 머리 터져요. 모든 게 다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답은 좀 쉽게 구성했던 사례.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도시개발 법령상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시행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에서 자,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신청해야 된다. 몰라. 2번, 자, 책정할 수 없다. 모르겠고,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역시 전혀 모를 얘기.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토지 임차권자, 자, 종전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다시 환지 예정지 지정했으면 사용수익 권능이 이전되기 때문에 종전토지는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환지 예정지에서만 뭘 할 수 있다?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봐봐. 답이 몇 번? 5번 이렇게 해서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죠. 포함된다 라는 표현 나와 있죠. 내용 보면 뒤진다니까 환지계획의 내용을 외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함된다 옳은 표현, 해당한다 옳은 표현, 없다 틀린 표현 이렇게 가자고 그랬어. 없다. 지금 1년 내내 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 또 몇 번을 이 문제를 풀어도 볼 때마다 새롭다니까요. 해서 그나마 조금 이제 공부가 돼 있어서 뭐 4번 지문 같은 거 이제 일 보면은 의미 자체가 이해되는 그 정도야. 그래서 이런 공부는 뭐 1년 내내 해봤자 절대 내용에 뭐 60% 70% 소화 못 합니다. 근데 시험은 보셔야 되고 합격은 해야 되니까 패턴들을 잡아내는 게 필요하다. 해서 환지 예정지 지정만 다시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인가된 환지 계획을 보니까 B라는 토지로 받기로 되어 있다. 자, 근데 자 언제 받느냐?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받게 된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미리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환지 예정지 지정.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했으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토지 환지 예정지에서만 사용수익을 할 수 있고 종전 토지는 어떻다? 사용수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의 논리 구조고요. 자, 이건 패턴이라고요. 30회 때 문제. 겁나 어려웠어. 근데 11문제 중에 10문제를 그냥 찍기만 제대로 해도 다 맞출 수 있게 구성을 한다고 해서 포함된다. 옳은 표현, 포함되지 아니한다. 틀린 표현. 이렇게 패턴들 잡아내는 지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뽑아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검토해 볼까요? 자, 또 환지 방식 얘기 나올 텐데, 자, 환지 처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에서 공고해야 된다. 60일 내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대충 보셔야 돼. 보면 공부 안 했던 사실들 알게 됩니다. 다 되지 않아요. 자,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인 토지가 공유지분을 취득을 한다 해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4번 체비적으로 정하지 않은 보류지라고 하는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5번 자, 지역권 자, 소멸한다.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얻어다 소멸하게 된다 해서 취득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소멸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얻어다 소멸하게 된다. 다만 행정상 처분 얻어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요. 자, 종전 토지. 자, 환지 계획에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 B라는 토지를 받기로 돼 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권리 이전. 언제 취득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취득한다. 갑이 B라는 토지를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을이라는 사람이 종전에 B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을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사건 취득하는 건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소멸하는 건 뭐라고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런데 이 토지에 있던 용도 지역과 같은 행정상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자, 종전 토지에 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즉 옮겨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것. 해서 세 가지 취득한다, 소멸한다. 그다음에 마지막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까지 보셨고요. 해서 이 문제 답은 몇 번이죠? 지금 5번인가요? 해서 다음 날에 끝나는데 소멸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 효과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환지 계획이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환지처분 자 중에서는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용도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서 자 미친다 해서 2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자, 그 다음에 소멸한다. 그 앞에 봐야 되죠.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자, 취득한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래서 실제 취득하는 시기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니까 적게 받거나 많이 받는 문제, 청산금 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확정되게 된다. 이 정도가 환지 방식. 그래서 여러분 요약지 175페이지 다시 한번 스크린하고 다음 주제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이라고 해서 자 30회인가 29회 때 나왔던 거 설무 후유라고 제일 어려운 거 있었죠. 그래서 환지 설계 시 그 토지 가격 등은 변경할 수 없고 환지 후 토지 가격 등은 당연히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환시 보시 이게 평균 토지 부담률에 관한 개념 비례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평면 환지 관련해서는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 보지정이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 동의가 있을 때 당해 토지관에서 다음 페이지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 임차권자의 동의 받아야 어떻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지계획 작성 파트에서는 바로 환지 제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 체비지는 사업 시행자 몫이고요.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람이 취득하게 되는 토지다라고 할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지계획인가 시군구청장 등 어렵지 않고요. 환지 예정제 지정이 있으면 사용수익권이 이전되니까 종전 토지는 더 이상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체비지 부분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처분도 할 수가 있다. 큰 장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처분 공고에서 다음 날이라고 해서 본다 이런 거 나와 있었죠. 그래서 자, 환지 계획이 정해지는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인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이런 게 있겠고요. 취득한다. 언제? 다음 날. 해서 시행자, 체비자는 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보류지, 환지계획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멸한다. 라고 하는 거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지역권 얘기도 행사할 실익이 없게 되면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사건을 취득하는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사건이 소멸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러나 행정상 처분이라고 나서 어떻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산 관련해서요. 자, 청산금을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 5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큰 이슈 안 됐었고요. 자, 요즘에 안 나왔지만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앞에 사연 겁나 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수수료 4%. 여기까지가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시행 보셨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봅니다.